네, 오늘 저 지난번에도 좀 예고를 다른 지역에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법회가 뭐 서울하고 대전하고 청주 이렇게 제가 부산 외 지역에 다니는데 3시간을 하거든요. 법회 중간에 쉬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첫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한 30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를 대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과정에 겪는 문제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걸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시간을 좀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냥 예전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해줘서 짤막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하려면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마치 여러분의 질문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저도 좀 밀도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달 제 시간은 이렇게 대화하실 분 신청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대화를 원하시면 우리 총무님 신청을 하시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사님 한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사인 받아갔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대충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신앙 생활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신앙요? 그렇죠. 신앙.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집안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불교인데 이제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잘 안 들립니까? 저 마이크 될까요?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거 들고 좀. 제가 사회생활하는 분들에서 선생님께 이게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 들고 하시면 돼요. 집안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한 40대 후반인데, 어렸을 때 굉장히 충청도 산골에 살았어요. 산골에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조그만 절이 있었고, 옛날 그런 절은 이제 퓨전이잖아요. 이게 토속 신앙하고 약간 칠성 막 그런 풍토에서 좀 자랐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나는 불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또 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부모님이 또 가시게 돼가지고 교회도 잠깐 갔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음 기저에는 이제 불자의 어떤 그런 소양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지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불교라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계기는 군대 이제 신교대 갔을 때 어디서 들은 법문이 뭔가 상황이 관세음보살님만 하면은 뭔 일이 생겨도 전혀 구제를 해주신다 이런 법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군대라는 데가 이제 워낙에 좀 통제된 조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닌 건데도 나 자신에서 굉장히 위급하게 그런 상황이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번뜩 진짜 속으로 관세음보살님 했는데 그 상황이 그냥 이렇게 없는 듯이 넘어간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뭐가 있네. 이제 그게 이제 단편적인 어떤 처음 생각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서 그냥 또 신나게 놀고 술 먹고 이제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그마한 이게 법공양 요만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봤더니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관법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상관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상상하는 관, 자비관 그런 게 있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보직이라 그러죠. 그게 조금 약간 좀 특수한 보직이라 가지고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근무 시간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뭔가 느낌이
그 이제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거하고 좀 틀린 어떤 그런 뭔가 이제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불교에 좀 이렇게 젖어갔던 것 같아요. 젖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와서는 약간 이제 불교가 이제 약간의 그 생활 속으로 이제 좀 들어온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계기가 된 거는 또 이 법정 스님 책을 좀 많이 수필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법정 스님 수필책 하나 딱 놓고 공부하다가 쉴 때 이제 그거 보고 그러면 또 맑아지는 것 같아. 또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좋고 그렇게 조금 좋으니까 이렇게 뭐 공부도 그렇고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는, 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더 부드럽고 뭔가 저 자신도 좀 약간 좀 가볍고 이제 그런 삶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행생활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제가 이제 2000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인터넷 동호회가 이제 막 활성이 많이 되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불자 동호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이런저런 늘 불자들은 하는 연불도 해보고 교리 공부도 해보고 철야도 가보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요. 근데 저는 화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송광사를 이제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손 수련해가지고 2003년도인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당시 주지 스님이 이제 금강경 강의를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강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듣게 됐는데, 강의 중에 그 동그란 원을 칠판에 그리신 다음에 들어가도 30방, 나가도 30방,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두가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약간 그 청량감이라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신선하네. 네, 그런 거 좀 단편적인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두, 제가 그 2000년대 그때 이제 신행생활 할 때, 불교에 대해서 할 때만 해도 그 참선, 특히 이런 거는 정말 스님들 전용의, 그 다음에 완전 엘리트들. 엘리트 수행자들, 그러니까 이 제가자 입장에서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공부 모임을 지도해 주시는 거사님이 계셨는데, 교리 공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거사님조차도, 이 손을 대는 거는, 가당치도 않아.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딴 세상의 어떤 진짜 고승들의 이제 영역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같이 이제 그때 그 동호회에 계시는 보살님이 어디 가면은 화두를 그냥 준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용인 어디에 이제 가서. 가서 했더니 이제 노스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화두를 받고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 무슨 화두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그 수미산. 수미산이요? 네네. 그냥 수미산?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라는 거를 접하게 됐는데,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어떤 발심이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계기나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수미산 했어요? 잡념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냥 항상 연불하듯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참 지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의정, 그걸 그냥 오로지 딴 건 다 망상이고, 알 수 없는 그것만 남아야 된다는 어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고해져가지고,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대로는 못했겠죠. 이런저런 망상으로 막 굴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좀 평가할 때 저는 좀 아르마리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수미산 화두를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수미산 화두를 들을 때. 수미산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수미산?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네.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네.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네. 그런 식으로 했다가 화두가 이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화두가요? 네네. 또 뭐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건데 약간의 뭐 그 단계가 좀 있었는데 뭐 한계를 해서 이제 뭔가 이 스님이 다른 화두를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뭐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그거는 삽으로 치면 이게 확 판 게 아니고 요만큼씩 판 거니까 예. 또 이제 그 다음 또 딴 걸 이렇게 주면은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식을 단계를 밟다가 예. 세 번째가 기억나는 게 좀 재밌는 화두인데요. 예. 그 말이 이제 완전히 그 예. 평원에 말이 한 마리 서 있고 예.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예. 가득히 비가 억수로 오는데 예. 좀 말이 비를 안 맞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아, 말이 비 오는데 비 안, 네. 쟤를 비를 안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이제. 비 안 맞는 방법? 네네.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맞느라 그쪽으로 기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맞지? 뭐 이제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순간 잠깐인데, 막 망상하고 막 씨름하고 있었는데, 잠깐 딱 그게 뭐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초원에 말이 네네. 있는데 네. 말을 움직이지 않고 예, 비를 안 맞게 예, 하는 예. 방법이 뭐냐 이게 예, 예. 화두였는데 네네.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저로 된 거죠, 이제. 그래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자각이 왔어요? 이게 제 자신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맞지 저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예, 말이 내가 된 예, 거네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제 3자의 뭔가가 딱 제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가 있네 딱 있네 이제 근데 걔는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동안에는 인지가 안 됐던 걔가 잠깐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때 당시엔 좀 생경한 그 경험이었죠. 근데 그게 뭐 거창하게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있네? 이제 그때 딱 하고 근데 바로 방선을 해서 또 막 잡담하자고 그냥 그 상태 금방 지나갔어요? 어디로 갔다? 예. 인내하고는 그냥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잠시 인내? 잠깐 그런 식의? 나중에는 걔를 붙들고 좀 이목고를 해야 되는 건데 놓쳤구나 막 자책을 막 했죠. 그때 한때의 그냥 경험으로 지나간 잠깐이죠. 거네요. 네. 그런 거 한번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이제 그쪽에 회상에 계시던 스님께서 이제 입적을 하시고 또 이제 또 어느 분을 또 찾아갈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또 저쪽 지방 쪽에 있는 그쪽에 뭐 공부를 제일 좀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도량이 있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화두가 또 바뀌었죠. 예. 뭘로 또 바뀌었어요? 만법기. 만법기. 일기하처로. 만법기. 네. 일기하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11년도 9월달. 2011년. 가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니셨네요. 가서 이제 여기 명지릴라 올 때까지. 거기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철야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철야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늘상 이제 화두 공부가 이제. 철야할 때는 뭐 화두 참선 하시는 거예요? 화두 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근데 고민이 그건 알아요. 이게 뭐 어떤 체험이 궁극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뭔가 좀 근데도 막 말씀하시는 분 뭐 빛을 봤다든지 뭐 구름을 밟고 지나가듯 그런 게 왔다는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좀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나도 좀 쫓아다니고, 뭐, 그러고 다녔는데 어떻게 난 저런 게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었어요? 뭐 구름 한 조각도 안 보이던가요? 그런 게 없고, 늘상 이제, 이거 알 수 없는 걔를 쫓으려고 그러고만 산 거죠, 그냥 계속. 그래야 돼. 정말 의심이 들어야 돼. 그리고 늘상. 의정에 들어야 돼. 그리고 화두는 뭔가 이게 해서 걔를 해가지고 뭔가 뚫고 늘상 뭘 뚫고 들어가서 타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강박관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림이 있네요.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건 내가 여기를 뚫고 뭔가 지금 이런 의식이나 화두가 이런 있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걔를 가지고 화두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 의식 구조 이거를 뚫고 들어가서 뭘 내가 뭔가를 뚫고 들어가 분별을 뚫고 들어가든가 그 화두를 들고 그래야 된다. 계속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나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데 그냥 화두만 주고
그냥 그거를 뚫어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검문 거기서 같은 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죠. 아. 해주시는데 이제 예.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뭐 샤이하고 좀 그런 면이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아, 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런 결코 성격이 샤이 아니에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대화자로 신청하신 거. 아니 그게 저기 네. 선생님 저번에 이제 메일로 이렇게 몇 번 주고받고 이제 한번 직접 네. 대화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네.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휴가를 내서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던 차에 뭐 올라오신다는데 예. 예, 딱 해야 되겠다 예.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 이제 그런 강박관념 그다음에 얘는 뭐 의정을 이뤄서 뭐 밤에도 좀 들려야 되고 뭐 잘 때도 들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늘상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제의식 같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의무감 있잖아요. 네. 아니 그냥 멍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 아 내가 또 이렇게 사네 막 이런 늘상 그런 스트레스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 법무 문지르려 딱 접하고 나서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언제 그러면은 이제 접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듣기 시작한 거는 6월 달 정도 아, 된것 이번 같고요. 올해요? 네. 근데 그 계기가 예. 작년에 원어시며 강서를 좀 들을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 강서를 하시는 분께서 이 원어시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강설이다. 강설이고 참 뭐 서울 시내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뭐 없을 거다. 막 예.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예. 강설을 검색했더니 그 몽지 선생님하고 예, 예. 이렇게 강설 원어신 강설한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예. 유튜브에 딱 나오니까 근데 이게 동영상 사이즈가 보통 1시간 반, 2시간 이러니까 예. 도저히 이거는 이걸 어떻게 들어 막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카페까지 온 거죠. 아, 예. 카페로 왔나? 하여튼 왔는데 그 6조 단경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법문 파일을. 예. 예. 그게 보면 바로 이제 인쇄를 해서 나가면 책으로 묶여질 어떤 그런 원고더라고요. 예. 그걸로 예. 올려놓으셔가지고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6조 단경을 이렇게 보는데 본문이 예. 너무 좋은 그 정말 이게 예. 고준한 예. 그런 법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올려놓으셨네. 그냥 가져가라고. 뭐 예, 어쨌든 예. 간에 그게 출판을 안 해줘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배포한 예, 거죠. 예. 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뭐 무주상으로 이렇게 하실 정도면 예.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영상을 듣기 시작했고 듣는데 다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참선이나 이제 이런 도량이 있었더라도 이제 구경으로 하시는 말씀은 늘상 간단한 거고 이건 쉬운 거고 이렇게 하지만 예. 늘상 하는 행동은 아주 힘들거든요. 솔직히 예, 얘기해서 예, 뭔가를 공부가? 이걸 해가지고 진짜 동중 일해야 되고 동중 일해야 되고 그 경계가 이렇게 네. 또 올라가는 경계가 너무 고준한 예. 그런 건데 그때도 구경은 또 이렇게 이건 쉬운 거고 뭐 진리 자체는 뭐 간단한 거고 근데 그런 말씀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거는 예. 그런 수행 그런 과정조차도 버리라고 하시니까 예. 그래서 수긍이 가는 거죠. 이건 네. 진짜 구경인데 그래서 딱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앉아지지가 않으면서 또 이제 뭐 저쪽 조교사 쪽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셔틀이 없어져가지고 네. 못 내려간 게 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된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이제 못하고 다 금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에 조교사에서도 몇 번 이렇게 그 선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등록을 했는데 근데 거기도 안 가게 되고 오로지 이제 법문만. 그냥 듣고 법문 듣고. 들으시고 뭐 화두 뭐 참선이나 이런 건 안 하시고요. 뭐 따로 하시는 건 없으세요? 요새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 돼요, 그게? 앉지를 못하시겠어요? 못한다기보다 하기가. 그러세요? 예, 그래서 요새는 그냥 하는 게 맨날 법문 잘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예.
근데 뭐 어떤 그 법문 들으면 어떤 그런 거 뭐 뭘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걸. 네네. 그거에 대한 뭐 그게 없나요? 와닿는 게? 그러니까 그게요, 고민인 게 뭔가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렇게 이렇게 와닿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것도 아니고 예. 좀 밍숭맹숭 해가지고요. 예. 도대체 제가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요? 네. 어떤 스트레스?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가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게 뭔가 이랬을 텐데. 예. 그것도 할 수 없고. 예전에는 어떻게 잡혔어요, 뭐가가? 어떻게? 뭐 일어나면은 그래도, 뭐지? 하는 어떤 화두? 예, 뭐. 그렇죠. 뭔가 나를 스캔하면서 뭔가 뭐지? 하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뭐, 나름대로의 네. 공부의 어떤 그죠. 의심. 네네. 의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남도 딱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랬는데 이거 뭐 이래버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맹해진 거죠. 그냥 맹해졌다.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어떤 식의 어떤 그 방편이나 이런 게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예전에 법문을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럴 때는 되게 뭐 묘한 놀잇감이 자꾸 이렇게 생기긴 해요. 법문 들으실 때요? 그러면서 처음 8월 달에 처음 몽지 선생님이 왔을 때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래 가면서. 그게 뭔데요? 그게? 이게 약간 몰입이 되는 거죠. 뭔가. 법문에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는 몰입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 하도 습관으로. 화두 하듯이. 의심을, 뭐지 이게? 뭐 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을 하는 그런 게 자꾸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이것이라 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화두처럼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왜 이것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뭐지. 외자는 없고요. 뭐지? 이게 뭐지? 뭐지 이렇게. 지금도 그러세요? 이거라 그러면 지금 어때요? 말씀하시는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곧바로 가르치잖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세요? 그냥 바보처럼 멍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니면 생각이 이렇게 작동이 되나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생각 자체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아니요, 안 돌아가고 멈춰져요? 약간 멍해지는 듯한 이겁니다. 그럼 멍해지고 뭐 생각은 안 돌아가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잡혔다거나 뭐. 잡혀요? 뭐가? 아니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움직일 수 없게. 멍해지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멈춰지는 멍해지는 듯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가 잡을 때 또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분별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분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남아 있는데 잡히지 않은 상태. 그렇죠. 그게 이게 생각이 이제 힘은 못 쓰기 때문에 멍하긴 한데 그냥 멍한 상태. 그렇죠. 생각이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그 상태. 확연한 건 없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몸을 확 돌리는 식의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멍한 거는 좋아요.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멍한 어떤 상태도 여기서 드러난 상태 아닌가요? 멍함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멍하다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한 거는 경계예요. 근데 그것을 초롱초롱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멍함을 알고 있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멍함이 참 비춰지죠. 명함이 탁 일어나죠. 그렇죠? 그것을 멍한 상태가 확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거기가 있잖아요. 멍함이 확 일어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거든요. 멍하다는 것도 거기서 일어난 상이고 뭔가를 안다는 것도 사실 거기서 일어난 상이고 수미산도 거기서 일어난 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미산이나 멍한 상태나 똑같은 경계거든요. 여기서 일어나. 근데 그것이 일어난 거기는 뭐라고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한 구멍에서 일어나요. 거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모든 게. 그죠? 그래서 멍하다는 것도 한번 구른 거야. 분별이. 근데 멍함을 비추는 이거는 멍한 것도 비추고 뭔가 안다는 것도 비추고 수미산도 비추고 있죠.
근데 멍하다 그럴 때 제가 멍하다는 자각은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경계죠. 느낌. 예. 느낌이죠. 그건 어떤 느낌 상태고 벌써 일어난 분별이거든, 여기서. 네. 근데 그 멍함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네, 네. 멍함도 비추고 뭔가 안다는 것도 이것도 비추고 있고 이것도 비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소리도 비추고 있고 멍한 어떤 그런 식의 상태도 여기서 일어났죠. 그래도 분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거는 네. 멍함도. 네. 멍함도 한 곱이거든요. 예. 멍함도 일어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멍함이 일어나는 거기에는 멍함도 아니고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능성. 근데 여기서 하나에서 다 나온 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 근데 그거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수미산, 왜 수미산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너무 길어요. 그거는 이제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죠. 그냥 수미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수미산 하는 여기요. 수미산 하는 여기. 이게 멍하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냥 수미산 해보세요. 수미산. 일어나죠. 수미산. 그러니까 수미산이라는 뭐 상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소리가 확 일어나잖아요. 네. 수미산. 수미산 하는 데서 이것도 일어나지 않나요? 그것까지 이렇게 조밀하지는 못한 거. 조밀하지 못해. 수미산 그러면 수미산 해보세요. 수미산. 벌써 분별이 딱 일어났죠. 수미산이라는 소리가 확 일어났죠. 수미산이라는 게 모양이라는 건 아시겠죠? 수미산이라는 소리의 모양. 네. 아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성함이 아까 노턴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노턴 하는 것도 모양으로 일어났죠? 네. 수미산도 그렇게 일어났죠?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데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똑같은 데서 노턴, 그러니까 하늘도 마찬가지고. 네. 하늘, 노턴, 수미산, 당천은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것도 다른 겁니까? 이거는 또 예외인 것 같습니까? 생각이 딱 쉬어져야 돼요. 근데 딱 한 구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수미산 하거나 뭐 노턴 하거나 뭐 하늘 하거나 다 여기서 그러니까 소리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이건 수미산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벌써 우리가 어떤 시공간성에 확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확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 탁자에서 나고 있지 하는 식의 생각이 확 일어난 거예요. 미세하게 작동돼서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에 빠져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덜 쉬워진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수미산을 하든 뭐 노턴을 하든 하늘을 하든 그냥 이 당체 이것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미산으로 했을까? 너무 길어요, 그건. 무에서 통해야 돼, 무에서. 조주 무자, 그래서 무자마두로 하는데 무 하는 거나 뭐 하늘 하는 거나 수미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미산.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 하면 끝났어요, 여기서. 수미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법 귀일 일기하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법 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 그 일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만법이 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만법이 이 일이구나 하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만 하면 그냥 만법 귀일이 되는 거야, 그냥. 만법 귀일이나 만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일기하초까지도 갈 필요는 없어요.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 걸 수미산 하고 있는 거 무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 즉각적으로 딱딱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생각이 여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틈이 없어요. 네. 그냥 딱 하면 딱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 알아진다가 아니라 그냥 뭔가 공명이 된다 해야 되나? 네. 그냥 공명이 돼. 여기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즉해 있다. 그래서 색, 즉, 시공, 수미산이라는 색이 즉 이거라는 거죠. 그 틈이 없어요. 즉이라는 거는 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렇죠? 네.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탁 쉬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벌써 마음이 일어난 거고. 뭘 가리키는 거지? 벌써 이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겁니다.
틈이 없어요. 그럼 수미산 그러면 여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틈이 없다니. 수미산 여기서 끝났어요. 수미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수 해도 다 드러난 건데. 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수.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답답하냐면 자꾸 이게 생각으로 알려고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 증거예요. 이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저절로 아는 거, 저절로 깨어 있는 거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성불 뭐 이렇게 자성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게 성품 성자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깨어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한테 다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죽진 않았죠. 네.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네.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죽지 않았죠. 안 죽었죠 이게. 네. 그렇죠. 저절로 이렇게 깨어 있죠. 네. 이거 있죠. 저절로 아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깨어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깨어 있으니까 이게 아픈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마치 그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거예요. 동물적인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이거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아는 게 있잖아요. 아픔을 아는 거. 아픔이 드러나고 있죠? 네. 이거 있잖아요. 아는 거 있잖아요. 네.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있죠? 예.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있죠? 이거 아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아는 거 있잖아요. 예.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는 거 있죠, 이게. 네. 알잖아요. 네. 쓰고 있죠, 지금. 네. 쓰고 있죠? 쓰고 있죠? 쓰고 있죠? 수미산. 해보세요. 수미상. 쓰고 있죠, 지금. 모르겠어요?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개 돌리는 거.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 깜빡깜빡 하는 거. 지금 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오면서 뭔가 이런 식의 자각의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가르쳐 드리는데도 그게 가리고 있어서 뭔가 그 속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니까요,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알아지는 거라면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불쌍히 없게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식의 공부의 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게 그렇게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아까 20대부터 공부를 하셨다 했습니까? 네. 그럼 한 20년 하셨습니까? 넘었죠. 넘었습니까? 아니, 신행생활 20년. 네. 신행생활 20년. 그 20년 동안 내가 그 마음속에 뭔가 나름대로 남아있는 그런 공부에 대한 잔상들이 있잖아요. 많죠. 네. 그렇죠? 네. 그거 다 틀렸어요. 그거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어떤 거에 오염돼 있어요. 법에 대한 어떤 환상에. 네. 근데 그게 다 틀렸어요. 그거를 놓아버릴 수 있으면 금방 깨칩니다. 이게 그런 식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변을 맴돌았어. 그 주변을 맴돌면서 다 오염된 거예요.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부가 오히려 공부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온 공부의 흔적들이. 그것을 진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이런 식으로 체험이 일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틀렸다니까? 그건 다 자기식의 상상 아닙니까? 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확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법문을, 그게 남아있으면 법문을 자기식으로 들어요. 근데 이거는 법문이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게 동물적인 거 있죠. 여기 동물적인 게 뭐가 있죠? 즉각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아파요. 아파요. 그거 아파요가 법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부하면서 생긴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생긴 게 아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게 그게 중요한 어떤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서 진짜 아기 때도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말을 배우기 전에 있었던 게 뭐냐. 여기에서. 아픈 줄 아는 거는 애기 이렇게 꼬집으면 우는 거는 이게 저절로 아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지 않나요? 아픈 줄 아는 거?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픈 줄 아는 거. 그거 하나 쓰고 있잖아요. 아픈 줄 아는 거. 그거는 공부하기 전에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아기 때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아픈 줄도 알고 부드러운 줄도 알고 미세한 줄도 알고 거친 줄도 알죠. 모든 감촉이 다 이렇게 드러나죠. 여기에서 아는 것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잖아요. 아픈 줄도 아는 것이 이것도 알지 않나요? 이것도. 그렇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거친 것도 알고 아픈 줄도 여기서 알지 않나요? 그렇죠? 그 여기라는 게 아직... 아니 이거 지금 뭔가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성품. 예. 성품 있죠. 성품. 예. 여기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어있는 성품 있잖아요. 아는 성품 예, 있죠. 예. 그걸 성이라고 아까도 얘기한다 했잖아요. 네. 아픔이라는 건 상이고 예. 이거 그 아픔을 드러내는 이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품 있잖아. 이게 예. 성이라는 건 성품 성자. 예. 이 성질이 있잖아. 이런 성질 네. 말하자면 네. 있죠. 네. 이 성질이 거친 것도 드러내고 부드러운 것도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친 거는 상이고 부드러운 건 상인데 그렇죠. 그것을 상을 드러내는 성이 있잖아. 이 성은 다릅니까? 거칠 때나 부드러울 때나. 그건 같죠. 같죠? 네. 그거라니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음악 아주 클래식을 듣거나 아니면 대중가요를 듣거나 트로트를 듣거나 아니면 저의 얘기를 듣거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아주 뭐 누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거나 그건 상은 다 다르죠. 그림은 다르죠. 근데 네. 그것을 드러내는 성품은 다릅니까? 클래식 드러내는 성품이나 비난하는 소리를 드러내는 그 성품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같죠. 그쵸, 네. 같죠. 수미산이나 다릅니까, 이게? 이거나 수미산이나 다릅니까? 그 소리의 형태는 다르죠. 이거는 뭐 죽비 두드리는 소리로, 그 다음에 수미산은 어떤 그 딱딱 끊어지는 어떤 소리로 드러내는 게 다르죠. 모습은. 네. 소리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드러내는 그 성품은 다릅니까? 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를 순 없죠라는 거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거사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거나 일상생활 할 때 네. 그냥 이걸 한번 좀 자기 어떤 그 몸의 감각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거칠게도 때려보고 부드럽게도 만져보고 아니면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만져보시기도 하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상은 다 달라. 이렇게 거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그 성품은 다 똑같거든요. 예. 그거 하나만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예. 거 뭐 소리니 뭐 형태니 이런 거는 그거는 너무 이렇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냥 딱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감지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지도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지행자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암두 전할 선사를 집에 모셨어요. 집에 모셔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옛날에는 좀 부유한 집안의 어떤 장자들이 선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사랑채에 모셔놓고 이렇게 법을 청했잖아요.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옛날 선사들은 특히 당나라 때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비 거의 누더기와 같은 그 가사 장삼을 자기가 손수 꼬매서 이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과 바늘을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외출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암두 전할 선사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그 암두 선사를 모신 이유가 뭐 분명할 거 아닙니까? 감지행자가 자기가 깨치지 못해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모신 거니까. 그래서 딱 외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선사가 바느질하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갑자기 선사가 바느질 하던 그거를 그 감지 도인한테 찔렀어요. 그래서 깨친 거예요. 한 번 찔렀을 뿐인데 그게 깨쳤어. 그때 가르쳐 보인 건 한 번 찌른 것 뿐이거든요. 선사들은 뭐 여러 말 안 하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이 자기 성품 자리를 보게 하기 위한, 견성하게 위한 그 도구일 뿐이지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주구장창 1시간, 2시간 하는 말이 하나를 가리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로 가리키나 말뜻으로 가리키나 이렇게 두드리면서 가리키나 찌르면서 가리키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찌르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진짜 죽비로 찌르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근데 감지 그 도인은 깨닫고 이제 지금 거사님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너무 거대해. 깨달음에 대한 상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동안에 들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에 걸맞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일 리가 없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이 여기에 와 있어야죠. 어디 콩밭에 가 있지 말고. 자기가 상상하는 깨달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듣고 있는 이유는 뻔해요. 왜? 그동안에 공부에 대해서 공부길에 수행 생활하면서 신행 생활하면서 주소들은 그 어떤 자기식의 깨달음 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틀렸다 이거예요. 수미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속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말에 속아 온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안내한 그 말에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궁극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너무 쉽다 이거예요. 너무 직접적이고. 아니 이건 우리가 일상 일거수일투족에서 항상 쓰고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는 들었죠? 네.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대한 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자기식의 그거는 다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식이 상상하는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식의 체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살아가면서 내가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상상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현실이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현실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현실에 있는 거를 보는 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꺼내놔 봐요. 어떤 거를 기대하고 계신지. 체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으세요?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야 된다.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 1학년이 된 듯한 심정으로 얘기 안 하시면 공부 못 합니다.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공부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예. 남들 같이 어떤 굉장한 어떤 뭔가 고통이 있었다거나, 예. 그런 계기는 그렇게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요. 예. 근데 뭔가 계속 이렇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의지할 바를 좀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뭔가 허전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0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예. 뭐라 그러나, 모든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일찍 혼자 되셨으니까, 네. 3남매 이제 키우느라고 이제 막 바깥에서. 장남이에요? 네. 밑에 남동생들이에요? 남녀 이렇게. 남녀? 예. 남동생, 여동생.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일찍부터 뭔가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아들 남자로서는 가장 나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 책임, 그 장남은 사실은 그냥 그게 습관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지 책임 의식이라고 그렇게 대내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어떤 무게가 당연한 그런 게 이제 인식을 안 했었는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예. 조성을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뭐들 하든 간에 이제 어머님은 너무 바쁘시고 이제 뭐 그렇게 세세하게 이제 케어할 수는 없는 예, 상황이었고 그러면 모든 걸 제가 이제 뭘 해도 뭐 제 혼자 이제 다 알아서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 10살 상황이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런 게 좀 기댈 데가 없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 뭐 아버님 같은 존재 아니면 이렇게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지 않나 혹시 그래서 어떻게 또 불교 쪽으로 가서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 든든한 어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올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그게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이거에 대한 그림이나 어떤 체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체험했다 하면 적어도 이런 식의 변화는 일어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뭐 통으로 자타의 분리 그런 게 분리가 될 것이고 통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 그런 뭐 차별성이 좀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럼 체험의 순간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순간이요? 예, 체험 일어날 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체험 같은 것이 화두하게 되면 깨치는 어떤 순간에 어떤 그런 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어떤. 그 순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뭔가 들은 거는 있겠죠. 우주가 폭발한다든가 핵폭탄 태양보다 밝은 이런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의 만약에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체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늘 똑같은 것, 늘 여여부동한 것이 어느 순간 자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 생각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틀렸어요. 지금 거사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중요한 건 힌트는 뭐냐면 늘 똑같은 일이 어느 순간 딱 자각이 된다 이거거든요. 늘 똑같은 일이 자각이 되고 내가 자각을 하든 안 하든 늘 그거는 달라지지 않는 일에 대한 눈뜸이 우리가 말하는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이나 큰일을 치를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의지할 때를 찾을 때나 늘 똑같은 게 뭐냐. 그게 본성인 것이고 변함없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눈뜸이 체험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하는 거는 그거는 체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아주 쉬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늘 경험하고 있지만 미처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 거기에 의외로 그러니까 아주 쉬운 일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일이 오히려 진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그것이 이게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릴 때나 아기 때나 아니면은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큰일을 경험할 때나 의지처를 찾을 때나 늘 똑같은 일, 늘 경험하는 일,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일, 늘 있는 일이라면 의외로 아주 간단한 일일 수 있고 아주 단순한 일일 수 있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일 수 있고 어쩌면 너무도 직접적인 일일 수도 있고 너무도 어떤 인간계의 일이 아니라 어떤 동물적인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얘기 들어보셨죠? 개랑 나랑 똑같은 게 뭘까요?
걔랑 나랑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때 이메일도 좀 질문도 드려서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예. 뭐 생각이라고 저는 좀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예. 첫 번째 여기 이제 8월 달에 처음 뭉디 선생님 오셨을 때 이제 법회 그때 이제 굉장히 벼락이 많이 치고 이제 그때 이제 운전하면서 네. 이제 오고 있었는데 법문을 듣고 네. 오던 중에 법문을 듣다가 이제 뭐가 계기가 돼서 들었던 생각이 그 뭐 체험도 그냥 이렇게 경험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중에 죽는 것도 이렇게 경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딱 들었었고. 예. 그거는 너무 복잡해요. 어린 애가 상상하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너무 복잡해. 그거는 너무 지적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애랑 나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 개랑 나랑 똑같은 거. 강아지랑 나랑 똑같은 거. 아주 단순한 거실 수밖에 없겠죠. 강아지랑 예, 나랑 예. 똑같은 게. 예. 뭘까요? 강아지랑 나랑 똑같은 게 뭘까요? 눈 찔리면 눈 깜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깜빡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찾으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 힌트를 얻어요. 그럼 나랑 걔랑 똑같은 건데. 그럼 절대 진기한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랜 세월의 신행이나 수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도 저절로 꼬리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응? 아주 강아지도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손주가 와서 갓난아기가 와서 막 잠을 잘라 하면 강아지들은 오래간만에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짖고 꼬리 살랑살랑 거려. 그러면 주인 할머니가 우리 손주 잠 깬다고 신발짝으로 딱 때리면 깨갱하고 도망간다고. 그 깨갱 하는 게 그거라.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강아지도 아프니까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동물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식이 필요 없는 거라 이거예요. 의식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직해 있다라는 게 그거거든. 단순하다. 생각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생각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미산 이런 식으로 너무 근엄하게 제시하면 안 돼. 화두 같은 경우도. 화두를, 온 천지가 화두인데 그걸 따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 공부가. 이 후대로 넘어갈수록. 무슨 예를 갖춰야 되고, 그게 너무 깨달음을 장엄을 한 거예요. 진짜 뭐가 보석이고 뭐가 진흙덩인지 구분 못하게 너무 그 위에다가 더 씌워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걔랑 나랑 똑같은, 강아지랑 나랑 똑같은 게 뭐냐. 그게 진짜 화두지, 화두란. 그러니까 화두는 뭐냐면 진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게 화두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수미산 백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궁금하지도 않은데. 차라리 이건데 이게 뭘까? 이게 오히려 더 직접적인 거죠. 이거 저는 100%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 다 아는데. 그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곧바로 100% 다 드러내 보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공부가 너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너무 죽은 공부가 오히려 사람을 더 죽게 만들어. 공부라는 이름으로. 뭔가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공부가. 제일 자연스러운 건 뭐냐? 때리면 아픈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절로 일어난다.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저절로 일어나는 건 뭐냐? 때리면 아픈 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빌릴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라고.
자성은 스스로 깨어있는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 말은 너무 거창해.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면 아득해지는 거야. 그 말에 걸맞는 어떤 자기만의 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허송세월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그 시간 낭비. 그러니까 2000 몇 년부터, 2000년부터 공부하셨다 했죠. 그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저는 2003년 3월부터 공부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전에는 불교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2003년 3월부터 법문 들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법문 들은 것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거를 6개월씩이나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생각에 그나마 그 들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림을 그리는 습관 때문에 자꾸 그 법문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아니까 뭔가 탁 멈춰지는 듯한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멈춰지냐면 우리가 지금 지금 시계가 지금 4시 50분이거든요. 50분 돼 가는데 저 4시 50분에 딱 마음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줄을 몰라요. 그 아주 찰나간에 경계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더라고요. 법문을 들으니까, 6개월 정도 들으니까. 그 미세하거든요. 미세하게 우리가 동일시에 떨어진다, 대상화에 떨어진다. 이거를 내가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저 시계입니다 하는데 시계가 아닙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이건 죽비도 아니고 뭐 손도 아닙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맨날 근데 왜 들기는 왜 들어? 근데 왜냐하면 이 상이 드러날 때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 들면은 그 대상에 떨어지는데 대상이 안 떨어지면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항상 하시려면 손가락을 들으셨어요. 구지선사의 법문이라 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면 맨날 손끝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손을 들으면서 아, 손 아닙니다. 이거 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아, 이게 손에 끌려갔구나라는 것이 탁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딱 어느 순간 알게 되니까 그날 가서 법문을 듣는데 안 따라가니까 거기에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따라갔었네. 이거를 딱 아는 순간 그냥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사님은 이제 그게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말하면 말에 떨어지고 이겁니다. 그럼 이거에 떨어지고 이겁니다. 그럼 소리에 떨어지고 마음이 아주 찰나간에 경계에 떨어지는 줄 자기 아직 미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대상 경계가 아니에요. 그냥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조작에 떨어지는 줄 아직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함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벌써 일어난 이 답답하다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이 죽비랑 똑같은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답답하구나라고 내가 알았을 땐 벌써 대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아주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한 그 대상화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답답함에도 답답하다 그러면 벌써 이거 대상에 떨어진 거다. 거기서도 아직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거다.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대상화에 떨어지고 있다. 자기가 답답한 줄 알면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다. 마음에 떨어진 거다. 거기서도 아직 한 곱이 막힌 거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답답함이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답답함이 진짜 시원해져 버려야 돼요. 답답한데 너무 시원한 게 되는 거야. 답답함이 없어 여기에. 답답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답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이렇게 자기께 넘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분별이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작동이 돼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가리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일어나는 모양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근데 손을 들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수미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분별되는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경험이든 항상 이것인 거예요. 항상 이 일인 거예요. 모든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소리로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감정으로 드러나든 어떤 식의 어떤 촉감으로 드러나든 감정 모든 경험 모든 것이 이거를 가리키는 어떤 손가락이다 이거. 모든 경험은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경험이 다 이 일이에요. 근데 본인만 아직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생각으로 굴릴 일이 절대 아니다.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벌써 대상에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탁 마음이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탁 정지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조작이 탁 멈춰지고 조작이 탁 멈춰지면 근데 답답한 것도 아직 조작에 들어간 거다. 미세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것마저도 탁 멈춰줘야 돼요. 답답함도 여기 일은 아니다. 이게 감이 탁 생겨버리면 되는데 자기 실수를 한번 탁 돌아보면 되거든요. 자꾸 뭔가 이 생각 따라서 내가 막 대상화에 떨어졌구나. 이겁니다. 하면 마음이 어떻게 옵니까? 모르면 답답합니까 그냥? 뭐가 울림이 느껴지죠. 네. 이거하고 상관없는 일이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 울림은 아니에요. 울리는 순간에 이 울림은 아니다.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영혼을 때리는 듯한 뭔가 영혼을 때린다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뭔가 그거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특정한 있긴 구역에서 나는 건 아니니까 영혼을 때린다는 건 뭔가 이렇게 분별이 이렇게 씌어지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울리는 듯한 느낌? 이런. 그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더 이렇게 아직도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분별이 탁 멈춰져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마저 이렇게 멈춰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일어나는 소리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미세하게 분별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게 탁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아직도 그러니까 이건데 이 소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밖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더 맞춰야지 뭐. 한번 계속 여기에서 뭐랄까 포기하지 말고 더 밀고 들어가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거든요.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